자, 여러분들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과학의 처음에 목차를 지나서 1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 근데 우주의 과거를 보는 눈인데 눈이 없어요. 여긴 그냥. 그죠? 어떤 걸 가지고 우주의 과거를 보는지를 차근차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골자를 한번 보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우주를 어떻게 볼 거야? 망원경으로 보면 되나?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가지고 보는 거야. 즉, 우리가 우주를 본다라는 것은 이 우주에서는 여러 가지 빛이 오는데 그 빛을 분석해서 우주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빛을 어떻게 분석하냐라는 건데, 근데 빛이라는 것 자체가 담고 있는 게 되게 많아.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빛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어. 빛이라는 게 에너지야. 그러니까 빛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겠지. 그 에너지라는 건 또 뭐로 또 바꿀 수 있냐면 파장으로도 바꿀 수 있어. 이런 것들의 변화, 그리고 그 에너지의 위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주에 출발한 빛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일단 빛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 빛에 대한 잠깐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게 있죠. 한번 여기다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내가 빨간색을 열심히 그리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이렇게 있어. 주황색은 빨간색과 노란색을 살짝 합쳐서 이렇게, 왜 중간에 노란색이 안 나오냐? 자,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다시 여기 보라색까지 이렇게 만들자. 네, 뭐 파워풀하게 이렇게 되게 컬러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었어, 그지? 네, 뭘 만들었지? 지금 내가 만든 게 이게 뭐지?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드는 요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뭐라면 가시광선이라고 하지. 가시광선.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이러한 색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야.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 거고. 그다음 이런 가시광선은 지금 보면 지금 계속해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쭉 연결되어 있지, 그지?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 한번 들어봤을 거야, 그죠? 스펙트럼인데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원소에서 무슨 불꽃 반응 이런 거 아마 봤을 겁니다. 네.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시광선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거 알아야 돼. 이 가시광선의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게 있어.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 하지? 빨간색을 한문으로 적색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 잘 들어보면 통합과학은 어떤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용어를 이해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런 부분인데 빨간색의 바깥쪽을 뭐라고 하냐면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빨간색의 바깥쪽에 있구나.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걸 뭐라 하냐면 보라색이 한문으로 자색이라 그래. 좀 어렵지, 그죠? 자색이라고. 자색. 여러분들 한문을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근데 자색이라고 하고 영어를 여러분들 알 거예요. 영어로 보라색은 원래 퍼플이라고 하지, 그지? 근데 바이올렛이라고도 하죠. 두 가지 말이 있죠, 그죠? 어쨌든 자색의 바깥쪽에 있다. 자외선이라고 그래, 자외선. 이 정도 용어는 아마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영어를 왜 얘기하냐면 영어에는 어떠한 그 영어 단어의 의미들이 있어, 의미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자외선을 영어로 쓰잖아? 그럼 얘는 UV라고 써, UV. UV. 뭐의 약자죠? 울트라 바이올렛이야.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야. 그런데 적외선을 쓰면 적외선을 쓸 때 IR이라고 써. 아니 울트라 레드라고 쓰면 안 됩니까? 그러면 좀 역시 좀 뭘 모르는구나 이런 거예요. 울트라가 아니라 인프라 레드라고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면 이 울트라라는 뜻이 뭐죠? 울트라. 이 뛰어난 이런 뜻이죠, 그죠? 슈퍼맨이 세니 울트라맨이 세니? 울트라맨이 훨씬 센 거야. 슈퍼맨은 그냥 슈퍼한 거고 울트라맨은 훨씬 뛰어난. 다시 얘기해서 이 말이 뭐냐면 이 가시광선보다 훨씬 뛰어나. 에너지가 크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적외선은 인프라가 뭐냐면 이 기반이란 얘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빨간색보다는
에너지가 작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공부하면서 용어 중에 하나의 용어를 좀 기억해보자. 하나의 용어를 좀 기억해보면 이렇게 울트라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이 에너지가 물리적인 얘기지만 에너지가 크다라는 말이 파장으로 봤을 때는 파장이 짧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있어. 파란색, 빨간색. 지금 여기 처음에 출발이 빨간색에서 출발해서 보라색까지 갔지만 보라색은 어차피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그냥 파란색이 큰 거야. 파장은 파란색이 짧은 거고. 자,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가스레인지 엄마가 국을 끓이잖아. 국을 끓일 때 보면 가스레인지의 불꽃 색깔이 무슨 색이니? 이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 빨간색이라고 보는데 아니야. 파란색, 보라색 계통이야. 근데 국이 넘치잖아. 그러면 그 가스레인지 불꽃 색깔이 주황색, 빨간색으로 바뀌어. 한번 꼭 보세요. 왜냐하면 물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즉 에너지가 클 때가 파란색 쪽이고 에너지가 작을 때가 빨간색 쪽이다.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이제 빛을 가지고 분석하는데 그거 책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잠깐 와볼게요. 천천히 봅니다. 책 그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크게 중요한 얘기는 이거야. 가시광선은 빨조차파남보.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남파초 노죽발이지,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빨간색 쪽이 적외선이고 그쪽이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더 작은 겁니다. 그리고 진동수라고 하면 진동수는 이렇게 가는 파장은 진동수가 작고 이렇게 가는 게 진동수가 큰 거야.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게 에너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놓은 것들을 보면 파장을 하고 써놨으니까 파장을 이렇게 가면 길겠죠. 네, 그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 에너지가 더 작겠죠. 그죠? 거꾸로 가면 가시광선 바깥쪽에 있는 자외선의 에너지가 크고요. 더 큰 건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X선, 방사선인 거야. 그리고 적외선 바깥쪽에 전파가 있죠. 네. 자, 그 정도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됐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를 보기 위한 빛을 알았어.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스펙트럼이라는 건 여기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오는 빛이야. 햇빛. 뭘 알 수 있을까? 아, 그러면 태양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거 아는 거야. 즉, 태양처럼 굉장히 고온의 물체, 그리고 걔가 굉장히 밀도 크게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 모여 있잖아. 태양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연속 스펙트럼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연속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만들면 이 앞에 있는 기체에 따라서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설명을 할 텐데, 제가 간단하게 또 이쪽에 다시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있어. 자, 내가 지금 뭐라 했냐면 이쪽까지 와보세요. 천천히 여기까지 오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굉장히 고온의 물체가 있어. 됐죠? 이 고온의 물체가 여기에서 뭘 내냐면 빛을 내. 굉장히 고온의 물체에서. 그럼 이건 그냥 이 빛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이 빛은 그냥 연속 스펙트럼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온의 물체는 고온이면서 뭐 고체인 경우나 아니면 밀도가 이렇게 모여 있는 기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빛이 어디를 통과하면 어떠한 기체를 통과했을 때 이 기체가 고온이냐 저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기체를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달라지는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이쪽에 다시 보세요. 이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기체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잖아.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저온의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특정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원래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쪽이 검게 나오는 거야. 즉 여기 중간이 검게 나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통 검게 나온다고 하는데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지.
좀 아이러니하지, 그죠? 네, 꺼멓게 나오는 거야. 꺼멓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꺼멓게 나옵니다. 역시 검은 거야. 꺼멓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걸 흡수. 흡수는 그래서 흡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 검은 선이 나와. 검은 선이 나와. 왜? 에너지 흡수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기체인데 얘를 고온으로 해서 흡수시키면 이건 어떻게 나오냐? 그럼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고온일 때 흡수시킨 요러한 스펙트럼을 보면 요 위치가 똑같은 요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똑같은 요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요번엔 어떻게 나오냐면 요번엔 빨간색 쪽이면 빨간색 요 선이 하나 딱 나오고 노란색 쪽이면 노란색 아까 선이 두 개가 있었지? 여기에 선이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거야. 파란색 쪽이면 아까 파란 여기 선이 약간 넓게 두 개가 있었지? 같은 위치에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얘는 그냥 흡수하는데 얘는 특정 파장을 흡수 후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시 방출을 하는 거야. 다시 방출을 하면 그때 방출하는 그 빛이 나오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차이점은 얘는 검게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나와? 얘는 원래의 색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뭘 보냐면 우주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기체 이런 걸 봤을 때 중간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모르잖아. 우주에서 통과할 때 뭐 어떤 기체를 통과해서 왔는지 모르잖아. 성운이라 해서 빛이 이렇게 통과해 오다가 성운에 있는 어떤 기체를 통과했을 때 그러면 검은색이나 아니면 이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 색의 말 그대로 색의 종류나 빨간색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색의 위치, 뭐 위치도 사실 이제 어차피 파장이 결정하겠죠. 아니면 색의 굵기, 아니면 선의 색의 수 이런 숫자를 보고 이걸 보고 어떠한 기체인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할 말은 그래서 뭐냐면 연소 스펙트럼을 나오는 그런 빛들이 우주의 어떤 기체를 통과하면 그 기체를 통과했을 때 흡수나 혹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둘의 차이는 검은색 선이냐 아니면 색깔이 있는 선이냐 이 차이죠. 됐죠? 요거는 바로 요 저온이나 혹은 고온의 기체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역시 또 보면 오른쪽 페이지 거기에 7페이지 쪽에 보면 별빛의 시선 속도 변화라는 게 있어. 이것도 되게 단순한데 자, 잠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태양과 지구는 어차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큰 변화가 없어. 근데 별빛이 이렇게 오면 태양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별빛 쪽으로 가잖아. 그죠? 혹은 이렇게 가면 지구가 별빛에서 멀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스펙트럼의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이런 걸 치우친다라는 걸 뭐라냐면 편이라 그래. 편이. 편도통 뭐 이런 식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얘기를 잠깐 해줄 텐데, 자,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 요건 이제 내 지우고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하나의 효과가 있어요. 효과. 도플러 효과라는 데 다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이런 도플러.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앰뷸런스가 와. 앰뷸런스 나한테 와. 그럼 어떻게 오니? 삐요 점점 소리가 커지겠지. 그거 이해 못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다 다시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가까이 오기 때문에 점점 소리도 커지지만 파장이 짧아지는 거야. 근데 멀어지면 소리도 작아지겠지만 파장도 길어지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도플러 효과는 되게 단순한데 이런 겁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빛이 소리가 아니니까 빛이 더 커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파장이 짧아진다라는 거야. 소리가 커지듯 에너지가 더 세진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파장이 짧아지는 건 아까 파란색이라 그랬어? 빨간색이라 그랬어? 파란색이죠. 그래서 이런 걸 청색 편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이거 거꾸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얘는 에너지가 작아지면서 그죠? 파장이 길어집니다. 뭐라 이런 걸 적색 편이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적색 편이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컨닝 같은 거 해봤어?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그지? 컨닝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컨닝 할 때 제일 멍청한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선생님이 앞에 계신데 이렇게 눈치를 본다든지 이런 짓 하면 당연히 저놈 컨닝하는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죠? 선생님의 발걸음 소리를 보면 선생님이 나한테 접근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지. 그죠? 발걸음이 점점 커져. 청색 편이 하는구나. 선생님이 내 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발걸음이 작아져. 소리가 작아지면 그리고 적색 편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싹 보면 안 걸릴 수 있죠. 그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죠? 그죠?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이거는 결국 빛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빛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어떤 기체의 종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선의 종류, 즉 선의 색, 선의 위치. 같은 색이라도 위치가 다르면 종류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아까 했던 흡수나 방출 스펙트럼이 똑같은 기체가 흡수하고 방출했다면 그 선의 위치와 굵기가 완전히 일치해야 돼. 하나라도 다르면 안 돼. 완전히 일치해야 돼. 그 다음에 선의 위치, 선의 수, 개수, 선의 수 이런 것들 색이나 위치나 수를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뭘 갖고 또 여기다 알 수 있는 게 편이라고 해서 어느 쪽으로 더 가까워지냐라는 걸 가지고 이번에 뭘 알 수 있냐면 기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별의 움직임. 뭐 선생님 제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태양에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움직이는 이 공전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별이 움직이는 건 더 클 수도 있어. 별의 움직임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죠? 별의 움직임이나 별의 위치의 변화 이런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요거 이해했지? 그럼 오른쪽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얘기는 다 이해한 거야. 아래쪽에 하나 더 볼게. 흡수 스펙트럼의 이용이라고 해서 흡수선의 파장이 이동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은하 A와 은하 B가 있어. 자, 은하 A와 은하 B가 있습니다. 이렇게 B가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밝은 선들이 파장을 결정해 표준 스펙트럼 가운데 보이는 유선의 스펙트럼이 은하 스펙트럼인데 그 은하 스펙트럼의 A와 B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얘가 더 많이 편의를 하고 있어. 더 많이 움직였어. 그죠? 이렇게 파장이 긴 쪽으로 편의하고 있어. 그럼 거리가 더 멀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말의 핵심은 거기 2번에 보면 다 써 있는데 A가 멀어지는 정도가 더 크다. 둘 다 파장이 긴 쪽으로 편의했으니까 둘 다 멀어지는 거야. 하지만 A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얘기한 것처럼 파장이 긴 쪽 A가 멀어진 정도가 크므로 적색 편의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 A의 적색 편의가 B보다 크며 은하 A가 B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건 뭘 하고 있는 거야? 별 빛의 변화를 보고 별의 혹은 은하의 어떤 이동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자, 확인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까지 갔고요. 세 번째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8페이지야. 8페이지에서 요번에 뭐냐면 우주에 관한 얘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거 간단하게 봅시다.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될 얘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지구과학이다 보니 지구과학 물론 이제 화학적 얘기지만 지구에 관한 얘기 어떤 그 색깔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좀 활용을 했고요. 여러분들 화학적 얘기할 땐 판서를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잠깐 보는데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볼 때 약간 조심할 게 있어.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데 우주가 생겼냐라는 거는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 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팽창 우주론이 있어요. 그럼 팽창 우주론은 비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뜻이 아니야. 물론 이제 이렇게 되는 배경 중에는 정상 우주론이 먼저 나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책에 이제 그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얘기로 9페이지에 이거 하얗게 빈 공간이 있어. 거기다 써놔.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어려운 얘기는 하지도 않아. 전체적으로 통합과학 내용 중에 어려운 얘기가 있잖아. 그럼 통합과학 아니야. 알았죠? 그죠? 통합과학 내용 어려운 내용 없어요. 그냥 이렇게
쉬운 내용이지만 잘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정상우주론과 이 팽창우주론의 차이가 뭐냐면, 정상우주론은 우주가 처음에 이렇게 출발했는데 출발했을 때 여기에 별들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우주가 나중에 더 이렇게 커져. 우주 점점 이제 우주가 커져. 초기에 작았던 우주가 커져. 그랬을 때 여기에 요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여기에 다른 별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팽창우주론은 그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우주에 처음에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있었어. 나중에 우주가 이렇게 커져 해도 어차피 이런 식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뜻의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아주 단순한데, 이렇게 가는 동안에 동그라미가 커졌네. 동그라미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그라미 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다 보니 그린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밀도가 균일하다라는 거야. 밀도 균일. 그러니까 뭐냐면 공간을 채우는 게 거의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긴 그렇지가 않지. 이렇게 가면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거야. 밀도가 감소해. 지금 공간의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거리가 크게 변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연속적으로 창조가 돼야 돼라는 거야. 연속 창조. 계속 만들어진 거야. 아, 하나님이 계속 만들었구나. 아무래도 옛날 느낌이 나죠. 그죠? 이건 그게 아니라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서 우주가 한 번에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네, 그런 의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연속 창조론과 빅뱅 우주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둘 중에서는 어느 게 맞냐? 둘 중에서는 아래 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예전 거고 얘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빅뱅이란 말이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만났냐면, 원래는 창조설이 많았겠지,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빅뱅에 대한 주장을 하니까 이런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게? 그러면 빅뱅이냐? 이렇게 하다가 빅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투로 얘기했던 게 빅뱅 우주론이 이름이 만들어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잠깐 적을 시간을 줄게요. 잠깐 거기에 9페이지 흰 공간에다 요거만 적어 놓고 가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빅뱅 우주론이 현재의 우주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잠깐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라 했냐면 빅뱅이라는 게 있어. 빅뱅. 대폭발. 대폭발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우주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왔냐? 근데 여기에 핵심은 그거보다도 그게 아니라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출발은 우주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원소가 어떻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화학적인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빅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미립자들이 생기죠.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쿼크라는 게 있어요. 쿼크 그리고 전자라는 게 생깁니다.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여기는 쿼크라는 것도 종류가 많아. 근데 그중에 우리는 업쿼크, 다운쿼크 정도만 용어를 알아두면 돼. 근데 이것들이 나중에 합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게 되는 거야.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전자는 그대로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다시 만나면 수소가 되는데, 수소의 원자핵과 헬륨의 원자핵이 돼. 근데 수소와 헬륨은 표현할 때 수소와 헬륨의 표현이 여러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잠깐 간단하게 원소의 표시법을 잠깐 얘기하고 가야 돼. 요것도 여러분들 따로 적어놔야 돼. 원소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 내가 수소를 표현할 때 수소 여기다가 1을 하고, 여기다가 2라고 여기다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 각각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요 1이 뭐냐면 요게 양성자수야. 원자 번호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용어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편해. 근데 그렇다고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알 뿐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여기를 처음에 시작하면 저 다 알아. 뭐 다 알아.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정도 내용을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야. 원래 질량수라 부르는데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이기 때문에 요건 뭐냐면 양성자가 하나가 있고 중성자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두 개가 아니야. 하나. 그 다음에 다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온의 차수, 이온의 전하량인데 요거는 양성자 마이너스 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양성자 마이너스 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볼게. 그럼 요 말을 잘 보면 양성자가 하나, 중성자가 하나, 전자가 없네. 그죠? 전자가 없네. 그죠? 이런 식이고요. 마찬가지로 헬륨 내가 여기다 쓸 때 여기다가 2에다가 4 이렇게 쓰면 양성자 둘, 중성자 둘, 전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전자가 없는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여기에 전자가 붙어. 그럼 얘가 뭘 만드냐면 중성 원자를 만들더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제 빅뱅이라는 설명을 할 때 이 빅뱅 설명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게 수소야. 수소가 가장 많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얘네들의 원자 수비를 따지면 원자 수비가 12대 1로 수소가 훨씬 많아. 근데 가끔 여러분들 이제 보면 3대 1, 1대 3, 뭐 3대 이런 게 보이는데 3대 1은 뭐냐면 얘네들의 질량수라고 해서 이걸 곱해 보면 12대 4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개수비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 이걸 질량비로 나타내면 3대 1로 어쨌든 수소가 많아 이런 거야. 그죠? 여기까지가 1단계가 되는 거야. 1단계. 자, 그러고 나서 이 중성 원자가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태양처럼 뭘 만드냐면 우리 태양처럼 별이 있으면 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핵융합이 되는 거야. 핵융합이라는 것은 얘네들이 점점 결합을 해서 수소가 헬륨이 되고 헬륨이 나중에 탄소가 되고 뭐 마그네슘이 되고 해서 기타 등등 해서 철까지 가는 거야. 철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왜 안 돼요, 선생님? 되면 되죠. 그게 뭐냐면 별이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야지 더 무거운 원소가 되는데 온도가 못 올라가. 온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별 내부에서 되는 2단계가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 초신성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되면 철이 되면 그 철이 됐을 때 내부에 철만 들어가 있는 이러한 별이 굉장히 커. 초신성이 되는 거야. 이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나면 이번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 혹은 이거보다 좀 가볍지만 납 이런 원소들은 초신성의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즉 이게 3단계가 되는 거야. 단순하죠, 그죠? 한번 뭐 적어봐도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 첫 번째 단계는 빅뱅에 의한 폭발에 의해서 처음에 아주 작은 입자가 점점 결합해서 중성 원자를 만들어. 그래서 수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지면, 별은 왜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수소, 헬륨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점점 모여. 밀도가 커져. 점점 더 모여. 그럼 별이 만들어져. 그럼 별 내부에서 점점 이런 핵 반응을 통해서 무거운 원소가 되면서 온도가 높아지죠. 철이 됩니다. 자,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자, 기본적으로 잠깐 여기 볼게요. 기본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잠깐 해보면, 원자핵의 형성,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나면 중수소가 돼. 중수소라는 건 1의 2짜리를 얘기하는 거야. 1의 1짜리, 이게 경수소, 일반적인 수소, 중수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기에 양성자가 붙으면 헬륨인데 2의 3짜리야. 왜? 3개 하면 3이잖아. 2는 양성자 2개. 이건 3중수소. 중수소보다 더. 2중수소는 별로 말을 안 쓰고 그냥 중수소, 3중수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헬륨. 근데 여긴 전부 다 원자 핵인 거야. 지금 표시 안 해놨지만
수소 이온, 헬륨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죠, 이제? 원소 표시법도 설명했고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빅뱅의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빅뱅에 의해서 급팽창, 기본 입자가 뭐지? 쿼크, 얘기하는 쿼크, 전자 이런 거.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가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결합하면 원자핵, 그러면 이제 수소, 헬륨 원자핵, 그 다음에 별 안에서 더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져. 초신성이 폭발하면 진짜 무거운. 우라늄이 원래 92번이 원소야. 그 원소가 자연계에 원래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야. 선생님, 원자번호 110몇 번도 있던데요? 만들어지는 원소. 알았죠? 그죠? 그래서 자연계에 가장 무거운 원소는 우라늄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런 말들, 빅뱅의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잘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 다시 연습하면 요걸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 문제풀이까지 할 겁니다. 자, 잠깐 정리하세요. 자, 그럼 문제 몇 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9페이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대표 유형 문제라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앞에 내용인데, 문제 답 구하기가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 지금 보면 별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온 저압의 기체로부터 방출된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아니에요. 사실 1번부터 아닌 게 사실 찾기 되게 어려워. 보통 이 옳지 않은 게 뒤쪽에 있으면 답이 좋은데 이게 1번부터 나오면 애들이 잘 못 고르더라고. 저압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퍼져 있는 기체는 안 되고 딱 모여서 아주 강렬한 에너지를 가져야지만 연속 스펙트럼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온의 기체로부터 방출된 빛은 방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고온의 방출한 빛, 기체가 방출하는 빛은 방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라는 얘기예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해당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스펙트럼이 강하게 나타나냐, 그게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태양 같은 경우는 한 6000K 정도의 온도에서 강한 빛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일한 기체의 방출 스펙트럼은 흡수와 방출 같은 기체에서 나온다면 선의 위치, 파장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근데 뭐가 다른 거야? 방출은 색이 나타나고 흡수는 검게 나타나죠. 그죠? 그 부분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광원이라는 건 초기에 출발하는 연속 스펙트럼이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흡수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답은 1번이 역시 답이었고요. 말을 좀 복잡하게 써놨어요. 자, OX 한번 가보자. 저압의 기체를 고온으로 가열시킨 후 이 기체로부터 방출된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키면 흡수 스펙트럼의 흡선이 나타났던 자리에 밝은 색의 방출선이 나타나는 것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X죠.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방출선이 나타나는 것은 흡수 스펙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네, 방출 스펙트럼이죠. 그죠? 그래서 말장난이 말장난. 근데 어쨌든 OX 말을 좀 조심. 특히 말이 길면 또 헷갈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별의 표면 온도, 시선 속도, 대기 성분을 알 수 있다. 맞죠? 그죠? 대기 성분은 얘기한 것처럼 그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 선의 수, 선의 굵기 이런 걸 알 수 있고, 시선 속도라는 건 뭘 보고 한다고?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고, 속도, 말 그대로 움직이는 속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면 온도라는 것은 어느 빛이 가장 강하냐라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구에 접근하는 별의 파장은 실제 파장보다 짧게 느껴져 적색 쪽으로가 아니라 청색. 청색이 온도가 높은 거야. 여러분들 빨간색 아 뜨거워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야. 파란색 더 뜨거워야. 알았죠? 그죠? 빨간색은 뜨거워, 파란색은 더 뜨거워. 차가워가 아니야. 더 뜨거워.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으면 가스레인지 팔할 때 손 대보면 완전 뜨거워.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은하는 적색 편의를 보이므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 팽창의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 적색 편의하고 있다는 건 다 적색이네. 나한테 다 멀어지는구나. 알았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적색 편의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남는 거야. 알았죠?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빅뱅 이후 10의 -6초가 지날 무렵에 우주의 온도는 10의 13승K에 도달하고 쿼크들이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를 생성한다. 쿼크들이 결합하면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 수 있죠. 그죠? 네, 역시 맞는 얘기가 되고요. 10-6초가 아니라 10-5초 아닐까? 이딴 짓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혹 내신에서 이런 걸로 장난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근데 본인들의 개인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안 좋은 출제 방식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전체 윤곽만 보시면 돼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진화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의 초신성이 폭발해 만들어진다. 이때 우라늄까지 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답은 5가 답이었고요. 자, XO, XO, 5입니다. 이 책은 처음 만들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답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답안지를 넣지 않았습니다. 따로 제공을 하긴 하지만 잘 풀어보고 답을 강의로 맞춰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2개만 보자. 여기 보면 문제 풀고 나서 먼저 요거부터 하는 거야. 이게 좋아 알쏭달쏭이라고 해서 문제 풀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좋아 동그라미 치고 잘 모르겠으면 알쏭달쏭. 중요한 건 좋아 동그라미 치고 틀리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보면 지구에서 관측한 서로 다른 별의 스펙트럼의 일부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나의 스펙트럼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스펙트럼으로 별에 존재하는 성분 원소를 알 수 있죠.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모르고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알았죠? 그죠? 이게 누구냐? 이건 지금 우린 모르죠. 그죠?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선의 위치, 굵기 이런 걸 갖고 알 수 있고요. 검은 선은 별의 대기에 있는 원소를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흡수하기 때문인 거야. 별 주변에 대기, 별의 대기에 별도 기체가 있어. 그 기체가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라고 했는데 나가 더 적색 쪽으로 치우쳐 있죠. 나가 더 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기억만 답이야. 1번이 답이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중수소의 원자핵부터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 풀어보고 역시 좋아 알쏭달쏭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역시 내용을 보면 A는 빅뱅으로 형성 최초의 기본 입자다. A가 뭐지? A가 뭔지를 보면 A가 들어가서 헬륨이 됐으니까 A가 양성자야. A가 양성자면 빅뱅의 최초 입자니? 아니지. 쿼크라지, 쿼크. 아니죠. 그죠? B는 전기적 중성. A가 양성자고 B가 중성자죠. 그죠? 전기적 중성. 양성자는 플러스, 중성자는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중수소의 원자핵이 B와 결합 생성된 원자핵의 질량수는 3이다. 중수소의 원자핵이 만약에 B와 결합하면 3중수소가 되겠죠. 그죠?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면 3중수소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질량수는 3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강이었습니다. 자, 1강 내용들 어땠어요? 엄청 어렵다라는 개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정도로 통합과학에서 각 파트별로 선생님들이 나눠서 쭉 진행을 하는데 어렵다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고 용어를 기억하자. 문제는 지금은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잘 연습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음 2강에서 또 여러분들 지구학적 내용 가지고 우리 박태훈 선생님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